자,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대단원 1단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단원 1단원 중에서도 말이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1단원은 역학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냐, 왜 그렇게 움직이냐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표현 넘어가고 지금은 왜 그렇게 움직이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움직이냐는 다양한 과학자들이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쓰임새가 좋은 것은 뉴턴 아저씨가 하는 설명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딱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뉴턴의 운동 1, 2, 3법칙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 아저씨의 세계관에 따르면 세상 모든 것은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힘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3법칙은 무엇이냐? 그 힘의 성질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법칙은 쓰기로 우리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힘, 왜 그렇게 움직여? 아, 힘 줘서 그래. 힘이 뭔데? 라고 했을 때 힘의 중요한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세 번째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힘의 중요한 속성은 무엇이냐? 힘은 쌍으로 작용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냥 적당히 네모진 두 덩어리를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A, 얘는 B. 그래서 A가 B에게 힘을 작용한다 라는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B가 A에게 힘을 작용한다 라는 것이 따라와야 한다 라는 것이 제 3법칙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펀치머신을 친다라는 게 결국 패드에다 주먹으로 힘을 주어서 볼을 날린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힘을 내가 많이 준 만큼 펀치볼이 날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힘이라는 것은 무조건 상호작용한다, 무조건 쌍으로 작용한다 라는 성질이 있어서 A가 B에게 힘을 줬으면 무조건 B가 A에게 힘을 주는 게 반드시 발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크기와 방향 속성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그것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정반대인 식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이에요. 아까의 사례를 손을
아까 펀치머신의 사례를 그려보자면 자, 여기는 뭐 잘 따라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그것을 위해서. 자, 그러니까 펀치머신 같은 경우에 이렇게 펀치 패드가 있잖아요. 펀치 패드가 있고 사람의 주먹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주먹이라고 하도록 하죠. 네. 패드와 주먹. 그러면은 우리가 주먹이 패드에게 힘을 준단 말이죠. 그럼 반드시 패드가 주먹에게 힘을 준다 이겁니다. 주먹이 패드에게, 패드가 주먹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린 사람도 아프다. 여러분들 사실 다 알잖아요, 그죠? 한 번씩 잘못 때려서 아파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저 초등학교 때 ABCD 하느라고 많이 때렸는데 이거 안 했습니까? 이거 안 했습니까? 이거 친구들끼리? 뭐 ABCD? 이거 하면은 분명 친구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 손도 많이 아프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다 힘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뉴턴 아저씨의 세계관 속에선 있는 거죠. 예. 여담이지만 저도 딱 저 경험을 했었거든요. 예. 술을 먹고 이렇게 또 대학생 때 까우 부린다고 나는 원핸드로 할게. 보통 이렇게 손목을 딱 부여잡아야지 덜 아프고 점수도 많이 나고 덜 다치는데 나는 원핸드로 할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이죠. 이렇게 빗 맞았단 말이죠. 패드에. 예. 그러면은 이게 주먹 속에는 중수골이라고 해서 이렇게 뼈가 있어요. 예. 예. 이렇게 있죠. 이렇다고 했을 때 주먹을 여기 두 포인트를 수직하게 딱 해야지 돌아오는 반작용도 가장 단단한 주먹에 수직한 방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손이 조금 아플지언정 뼈에 무리가 안 가는데 이렇게 비껴치면은 가장 연약한 약지와 새끼를 받치는 뼈가 비스듬 힘을 받으니까 부러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생 때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핀 박았어요. 예. 여기는 손뼈라서 이렇게 깁스를 해도 움직임 통제가 안 되거든요. 팔뼈는 깁스를 하면은 이게 통제가 되잖아요. 안 움직이게. 여긴 부러져도 손 이렇게 꼼지락만 해도 그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핀을 박아야 돼요. 그래서 수술 장난 아닙니다, 진짜. 엑스레이 동영상 본 적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만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커튼으로 가로 이렇게 보는데 엑스레이 동영상에 나오고 이 하고 못이 들어간 게 보여요, 이렇게. 예. 그래서 한 3달 정도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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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자가 교훈이라기보단 이런 류의 그 공착이나 그 펀치머신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뭐 피치 못하게 한다면 최대한 그 방향이 잘 고정되게 안전을 기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손 다치면 특히나 한창 노는 대학생들에게는 손해가 막심합니다, 진짜. 예. 술도 못 먹지. 그 다음에 놀거리도 잘 못하지. 요즘은 다들 운동 좋아하는데 운동도 잘 못하지.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일단 그려봤고 또 하나의 사례도 그림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행동, 우리가 전진한다는 행동이 대부분 작용반작용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퀴를 예로 들면 지면에 바퀴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바퀴가 앞으로 이렇게 쌩 하고 간다라는 건 보통 바퀴가 이렇게 돌아야지 일어날 일이잖아요. 예. 이렇게 도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 하면 가만 보면 바닥을 밑으로 운동 반대 방향으로 바닥을 쓱 긁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힘의 관점으로 표현하자면 바퀴가 바닥에게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은 반드시 홀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바퀴가 바닥에게 힘을 줬으면 바닥이 바퀴에게, 이렇게 힘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퀴는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아간다는 과정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보면 어때요? 걸어가는 것도 이렇게 걸어가는 말이에요. 이렇게 걸어가면 내가 바닥을 뒤로 미는 힘을 주잖아요. 난 걸어갈 때마다 뒤로 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바닥이 나에게 주는 힘이 앞이 되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수영도 이래야 나가잖아요. 내가 물에게 뒤로 힘을 주니까 물이 나에게 앞으로 힘을 주는 겁니다. 하늘을 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 그래서 이렇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문제를 풀 때 신경 쓰면 좋은 부분이 있으니 작용반작용이라는 과정은 문장 구조로 보면은 항상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A가 B에게 힘을 준 것의 반작용은 B가 A에게 힘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뒷면에 있는 문제를 보면 다양한 힘들을 서술해 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을 할 때 주어와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어, 목적어, 교체. A가 B에게 준 힘은 반작용은 B가 A에게 준 힘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런 느낌 갖고 뒷면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와. 생각보다 쉬운 게 별로 없어서 예. 일단은 해보세요. 쉽진 않습니다. 같이 1번을 보겠습니다. 1번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이게 뭐 하는 상황이냐 하면은 이거 그 신발 덕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장면인데요. 예, 플로팅 스탠드라고 여기 지금 뒤꿈치 쪽에다 센 자석을 하나 쓱 집어넣고 여기도 자석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석의 자력이 충분히 강하다면 네. 그럼 저렇게 다을락말락하게 떠서 매달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살짝 건드려주면 계속 돈다 이겁니다. 요런 겁니다. 어디 갔어? 자, 여기에 대해서 기니디 질문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지구본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 그 F는 MA를 가지고 힘이 있냐 없냐를 따질 수가 있는데 지금 지구본은 가만히 있으니까 가속도가 없는 거예요. 그죠? 변하고 자시고가 없어요. 속도가. 그러니까 힘이 안 작용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작용하죠. 중력도 작용하고 자기력도 작용할 겁니다. 근데 질문은 알짜 힘이 몇이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한테 받은 힘 싹 다 정리하면 남어 안 남어 물어봤을 때 다 지워지고 안 남아요 라는 말이 기억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은 받침대에 작용하는 중력과 지면이 받침대를 떠받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 이것 때문에 아까 주어 목적어 얘기를 한 거예요. 받침대에 작용하는 중력, 지면이 받침대를 떠받치는 힘. 이걸 좀 다시 이쁘게 써봅시다. 그러면 받침대에 작용하는 중력은 뭐라고 쓰지? 받침대에 작용하는 중력. 중력이 뭡니까?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죠? 지구가 받침대를 당기는 힘. 요거예요. 그럼 받침대를 떠받치는 힘은 뭐라고 쓰면 깔끔할까? 지면이 받침대를 떠받치는 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야말로 지면이 받침대를 받치는 힘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럼 두 힘이 작용 반작용이야 라고 물어보면 둘 다 목적어가 받침대예요. 그러니까 받침대에게 지구가 준 힘, 받침대에게 지면이 준 힘이기 때문에 이건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노란색 힘에 대해서 반작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지구가 받침대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받침대가 타겟이잖아요. 힘을 받는, 얘가 힘을 주어내고 요 주어 목적을 뒤집어야죠. 받침대가 지구에게 주는 힘이 반작용인 겁니다. 아까 펀치패드를 생각하면 말이죠. 주먹이 패드에 준 힘의 반작용은 패드가 주먹에 준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힘을 준다라는 주어 목적 관계가 힘의 표현은 항상 있는데 그걸 뒤집어야 그게 작용 반작용의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럼 파란색을 얘기해 봅시다. 지면이 받침대를 받치는 힘의 반작용은 뭡니까? 지면이 받침대를 받치는 힘. 그럼 이거 역시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면 받침대가 지면을 누르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가 위치를 바꿀 때 이게 제대로 된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을. 받침대가 지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W이다. 받침대라는 타겟을 일단 확실하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요 놈이 받침대죠. 요거. 색깔이 너무 안 튀는군요. 자, 이 분홍 테두리를 갖고 있는 녀석이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받침대라는 존재입니다. 받침대 얘는 무슨 힘을 받고 있을까요? 그치, 좋아요.
받침대는 일단 중력 받아요. 지구에 있으니까. 그리고 지면이 받치는 힘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물리를 처음 공부할 때 굉장히 낯선 느낌이거든요. 바닥이 받쳐 올리는 힘. 이따 필기할 수직 항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굉장히 낯선데 뉴턴의 제2법칙을 생각하면 당연한 힘이기도 합니다. 얍. 좀 더 정성스럽게 그려봅시다. 헙, 헙. 이건 그리지 마세요. 예. 여러분 그리라고 놓은 거 아닙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서 있다고 봅시다. 네. 서 있다고 했을 때 이러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가속도가 빵인 거예요. 가속도가 빵이면 알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알아. 일단 얘는 몸무게가 있어. 지구가 잡아당겨서 생긴. 보통 웨이트라고 하는데. 그러면 뉴턴의 운동법칙에 따르면 중력만 있으면 얘는 지구 중심으로 쫙 빨려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이걸 지워줄 뭔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의 개념에서는. 그럼 여기서 얘한테 힘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발에 닿아 있는 바닥밖에 없잖아요. 그럼 바닥이 힘 무조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통 수직항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지금 여기 써놓은 겁니다. 알겠죠? 네. 이게 없으면 바닥이 부서지면서 우리가 하면서 지구 중심으로 막 콱콱콱콱콱 빨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없다는 건 내 몸무게만큼 바닥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받침대는 힘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뭐를 표현하면 좋을까? 딱 봐도 저건 위에서 자석으로 당기는 거니까 여기다 표현할게요. 지구본이 당기는 힘.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홍색 이 녀석은 말이죠. 이 녀석은 이런 힘들이 있습니다. 알았어. 똑같은 표현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좀 더 나은 표현을 위해서 저 다시 좀 그릴게요. 이거를 좀 다시 좀 그려보겠습니다. 짠, 짠. 다른 레이어에 그려야지 헷갈리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받침대에 대해서 메모를 했어요. 받침대 지구가 당기는 힘. 지면이 받치는 힘. 그 다음에 지구본이 당기는 힘. 자, 이런 힘이 있는 겁니다. 지구본이 당기는 힘이 어색할까봐 지구본의 시점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구본은 보라색으로 해보자고. 아까 지구본 가만히 있다고 했는데 지구본에게 작용한 힘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일단 확실한 건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F는 MA 식이 있기 때문에 이 힘만 있으면 R자 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구 중심으로 쪽 빨려 들어가야 된다. 가만히 있다고 했으니까 누가 이걸 지웠어. 누군진 몰라도 딱 저거에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로 누군진 몰라도 힘 줬어. 무조건 그래야만 해요. 결과를 바탕으로 거꾸로 가는 겁니다. 물리나 과학이 다 그런 식이에요. 내 눈으로 본 걸 가지고 왜 그런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의심부터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 딱 봐도 여기 중력이 있는데? 그럼 무조건 누가 중력 지울 힘 있네? 그러면서 상황을 잘 둘러보니까 아, 여기 자석 들어갔네. 자석이 쫙 당겼구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받침대가 당기는 힘입니다. 받침대가 지구본을 당기는 힘. 이래서 지구본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입장을 번갈아 가면서 보면 조금 이해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받침대는 이런 힘을 받고 지구본은 이런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침대한테 너 무게 이거 인정, 그 다음에 바닥이 받치는 거 인정, 이거 뭐야? 라고 할 때 이 지구본의 사정을 다시 살펴보면 그럴만하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뭐야 이거 하니까 아, 둘이 서로 당기고 있었어. 그래서 받침대가 지구본을 당기는 힘이 지구본을 가만히 있게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지구본도 받침대를 잡아 당겨야 돼 라고 얘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를 바라보면은 이 보라색 그림을 바탕으로 기억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본은 가만히 있으니까 알짜임 없어. 그리고 왜 알짜임 없냐면 저래서 그래. 저 힘 중에 이거 특이하네. 이거 무조건 반작용 있어야겠는데 받침대가 당긴 거야? 그럼 지구본도 받침대 당겨야겠네 라고 해서 받침대를 이제 보면은 아까 그 지구본이 당긴 힘, 원래 지구가 당긴 얘 거 무게, 그다음에 바닥에 받친 거, 이런 것들이 힘의 구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래놓고선 니은을 봅시다. 받침대에 작용하는 중력과 지면이 받침대를 떠받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 이것도 글로써 서술을 해봅시다. 아까 썼구나. 네. 디귿 보겠습니다. 받침대가 지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W이다. 이걸 위해서는 주어진 수치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구본의 무게가 W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지구본의 무게는 W라고 줬습니다. 근데 W의 크기로 지구가 당겼는데 가만히 있어? 그거는 받침대가 똑같은 크기인 W로 지구본을 당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어색한 친구들 위해서 W를 10이라고 숫자를 강제로 매겨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구의 무게가 10N이었는데 가만히 있어. 왜 그래? 받침대가 10N으로 똑같이 당겼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받침대 사정을 들여다보면은 받침대가 10N 당겼어? 그럼 작용 반작용 때문에 지구본도 10N으로 당겨야겠네. 지구본도 10N으로 당겨야겠네. 문제에서 보니까 받침대의 무게도 10N이라고 하던데. 그럼 받침대는 아래로 당기는 힘을 두 가지 받아서 20으로 아랫방향의 힘을 받겠구나 라는 중간 정리가 될 거고, 근데도 가만히 있네? 왜 가만히 있지? 반대 방향의 힘이 하나 있구나. 그럼 얘가 20의 힘을 줘야지 저 두 개의 힘을 다 지워서
알짜 힘을 0으로 만들어서 가만히 있게 만들겠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이제 원래 기호로 돌아가서 얘기해 보면 됐어. 지구의 무게가 W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그러므로 받침대가 지구봉을 당기는 힘도 W여야 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받침대가 저 녀석을 W로 당겼으면 지구본도 받침대를 W로 당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받침대도 지도 지대로의 무게가 W로 있어요. 그래서 받침대는 결과적으로 아랫방향으로 W 더하기 W, 이 W의 힘을 받아야 돼요. 그것만 받으면 지구 중심으로 딸려 들어가야 되는데 얘도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이 힘을 누가 싹 지운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녀석은 이 받침대에 닿아 있는 지면밖에 할 녀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 그걸 다 지워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크기가 EW가 돼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받침대의 입장이고, 받침대한테 이런 힘 받아? 그럼 받침대가 지면을 EW로 눌렀나 보다 라고 해서 디귿을 틀리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을 풀어봤는데요. 이 문제를 맞추지 못했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만약에 기억, 니은을 옳게 판단했다면 괜찮게 학습했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디귿이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되는 거예요. 같은 느낌으로 2번도 한번 해보고, 2번 한 친구들은 3, 4, 5도 쭉 해보세요. 2번도 풀이해 보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기억, 니은을 옳게 판단했다면 오늘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2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저울 나와 있는데요. 문제 풀기 이전에 중학교 때도 한 번씩은 지나쳤을 텐데 무게를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리 문제에서는 무게를 그냥 턱 하고 줄 때도 있어요. 이 물체의 무게는 10N이다 라고. 근데 한편으로는 질량이 몇이고 중력가속도가 몇이다 라고 따로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질량과 중력가속도를 곱해서 무게를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니까 말이죠. 가만히 있으니까 알짜임 0입니다. 그런데 이제 훗날을 위해서 좀 계산을 해두자면 이 녀석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아까 표현대로라면 질량이 m이라고 주어졌고 중력가속도 g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지구가 당기는 힘의 크기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에게 무게 작용하는 거 일단 확실해요.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반드시 저 무게를 지워줄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A를 들여다보면 팽팽한 실이 A를 당기고 있어요. 지금 위에 머리에 달려 있잖아요. 그럼 팽팽한 실이 쭉 하고 잡아당긴 힘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요것이 mg랑 크기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 일단 알 수 있습니다. mg. 요게 A의 입장이고 기억 판단했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실이 A를 당기는 힘과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 써볼까요? 실이 A를 당기는 힘. 이건 잘 써져 있네요. A에 작용하는 중력. 요것은 달리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A를 당기는 힘.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니은은 실이 A를 당기는 힘, 그 다음에 지구가 A를 당기는 힘을 묻고 있습니다. 둘 다 목적어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 관계가 아닙니다. 니은 아님. 디귿 B의 질량은 2m이다. 자, 요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B의 입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입장. B한테 주어진 정보들을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B에게는 말이죠. 일단 문제에서 바로 써줬어. 손바닥으로 3mg의 힘 줬다. 요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무게를 몰라. 그러므로 이름표만 붙여놓을게요. B의 질량 곱하기 중력가속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잡아당긴 거, 손으로 받쳐 올린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으니 이 팽팽한 실이 당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느낌 보면 알겠지만 얘 당기면 얘 어떻게 됩니까? 윽 하고 당겨질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만큼 당겼냐? 아까 구했잖아요. 장력의 특징인데 이쪽 끝에서 mg로 당겼으면 이쪽 끝에서 mg로 당겨야 되거든요. 그럴 때면 그것도 추가 mg. 이름표 붙여줄까요? 얘는 손, 얘 줄, 얘 지구. 그래서 저 토막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힘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더한 거랑 요거랑 같아야지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더하면 4mg. 결과적으로 이 B라는 토막은 위로 4mg로 당기고 있는데 지구도 4mg로 당기니까 윽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4mg가 들어가야 되니까 요 MB라는 녀석이 4m이 되는 것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개념 설명을 위해서 좀 순하지 않은 걸로 갖고 왔는데요. 다음 시간에 순한 맛 좀 챙겨오겠습니다. 예. 너무 쫄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끝.